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레 해안에서 3,540km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섬뜩한 모아이 석상으로 가장 유명해요.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롱고롱고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이 문자는 27개의 작은 목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목판의 실제 역사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 섬에서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2세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라파누이족의 고향이었죠. 그들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평양에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원주민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9세기에 유진 아이로드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목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목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섬에 수백 개가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27개만 남아있어요. 그중 일부는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고 현재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언어 유물 중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타히티로 그리고 유럽으로 운반되어 이스터 섬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4개의 성스러운 목간은 로마의 한 교회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목간입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자 체계가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무, 숯 등과 같은 모든 유기물질에는 탄소 14라는 소량의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탄소 14의 흡수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있던 탄소 14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료에 얼마나 많은 탄소 14가 남아있는지 측정하면 이 시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은 화석과 유물의 연대를 이 방식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몇 롱고롱고 목간의 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3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자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해요. 그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이 이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롱고롱고는 유럽 언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를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영어와 달리 이 언어는 400개가 넘는 독특한 상형 문자를 자랑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알려진 문자 체계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해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목간 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인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목간의 재료가 된 나무가 언제 벌목되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위에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목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젠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잘린 나무를 200년 넘게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목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글씨보다 몇 세기나 더 오래된 유목을 재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오래된 나무 문제라고 해요. 또한 목간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요. 목재를 손상시키는 벌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됐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목간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추측과 단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롱고롱고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파누이 언어에서 로고는 낭송하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터 섬의 엘리트들, 대부분 남성들만이 이 문자를 알고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화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해요. 첫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게다가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발달한 시스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의 언어학자 스티븐 로저 피셔는 자신이 롱고롱고의 구조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목간이 우주 생성론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주 생성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동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대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엘리트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롱고롱고가 표의 문자와 그림 문자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어떤 기호는 음성 단어를 나타내고 어떤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해독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억력과 문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호가 완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힌트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언어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셔는 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목간을 보면 사람, 동물, 식물, 기하학적 모양 등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가 몇 마리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마케마케신과 연관시키는 구남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진해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상형 문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예술이나 장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형 문자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머리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는 역좌우 교대서법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한 줄 건너 각 줄이 거꾸로 뒤집혀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각 줄이 끝날 때마다 목간을 거꾸로 뒤집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상징 뒤에 어떤 종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매일 이 목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AI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잃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니히 필사본과 같은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2023년 머신 러닝 챌린지인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하여 고대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수수께끼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진흙 속에 묻혔어요. 실제 두루마리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스캐닝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필로데무스라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개인 서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루마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문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더 많은 두루마리를 해독하면 로마 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